플렉슐조 모형 뭐 나머지들은 혹시 이따 문제 풀 때 나오면 잠깐 보도록 하고, 이 항목 시작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죠. 무배당 주식을 기초로 하는 유로편이야. 그래서 이 유명한 플렉슐조 공식도 요 조건 하의 옵션 가격 결정식이에요. 배당 없는 주식을 기초로 하는 유로편 옵션 평가식이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블랙쇼가 도출해낸 콜옵션 가격 결정식이죠. 그 다음에 사실 풋옵션 가격은 블랙쇼즈에서도 콜 가격 숫자 나오면 그냥 숫자로 푸클 등까지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어요. 다만 우리 푸클 페리티의 공식을 이 콜옵션 가격과 접목시키면, 그러면 별도의 풋 가격 계산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죠. 왜냐면 이제 블랙쇼 공식에서 이 의미들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계산이면 풋은 굳이 별도 공식 필요 없어요. 콜 구해서 풋쿨등까지 집어넣으면 된다. 단 의미 해석으로 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. 자, 이제 계산 어떻게 하느냐? 그냥 과정만 잠깐 볼게. 맨 먼저 뭐 해야 돼? 요 단서 수식에다가 주어진 자료를 집어넣어서 이 D1, D2를 맨 먼저 계산해야지.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? 요 D1은 ND1이란 수치로, D2는 ND2로 이렇게 전환해야 되죠. ND2, ND1, ND2는 뭐다? 이 표준 정규분포 상에서 이 D1 또는 D2까지의 뭐 누적 확률이다. 그럼 D1, D2가 표준 정규분포 상에서 표준 정규 확률 변수, 보통 우리가 G라고 표시하죠. 걔와 같은 의미를 갖는 값이다. 그래서 D1, D2를 표준 정규 확률 변수라고 해석해서, 자, 그 값까지의 누적 확률 또는 그 값 아래쪽 확률 구한 게 ND1, ND2다. 그래서 이제 ND1, ND2 얻어주면, 자, 이제 나머지 현재 주가 ND1, 요건 뭔가요? 이거 행사가 현가예요. 복잡해 보이나요? 자, 플렉슐주는 주가가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, 자, 현가 구하면서 연속복리로 적용하게 되죠. 그래서 연속복리로 계산한 행사가격 현가예요. 얘도 마찬가지죠. 행사가 현가죠. 현재 주가죠. 그래서 이제 현재 주가, 행사가 현가, 자, 거기에다가 ND1, ND2, 풋옵션은 1-ND2, 그 다음에 1-ND1 고려해서 옵션 가격 결정되는 구조로 돼 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, 앞서 여러분들 옵션 가격 결정 요인 따로 공부했죠? 18장 3절에서 몇 가지 있었죠? 표에 6개 있었어. 근데 맨 밑에 뭐였어? 배당이지. 그럼 플렉슐은 배당 없는 걸 기본으로 하잖아. 그럼 배당 빼고 나면 5개. 뭔가요? 현재 주가, 행사 가격, 그 다음에 만기, 기초자산 분산, 무효이자죠. 자, 이 단서 수식 쭉 보세요. 자, 주가, 행사 가격, 만기, 분산, 무효이자, 얘들로 구성되어 있죠. 그 다음에 최종 옵션 균형 가격식도 주가, 행사 가격, 무효이자, 만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블랙숄조에 따르면 요 5가지 요인에 의해서 옵션 가격이 결정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 446페이지에 그 ND1과 ND2인 요것 또한 2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. 자, 우선 ND1 뭘 의미한다? 기초자산 또는 주가의 변화에 대한 옵션 가격 민감도. 자, 이제 3절 가면, 자, 상세하게 다시 정리할 건데, 앞서도 이 항목 할 때 얘기했죠. 뭐예요? 델타예요, 델타. 주가 변화에 대한 옵션 가격 반응 민감도를 델타라고 했죠. 그래서 정확히는, 자, 콜옵션 델타에 해당하는 게 ND1이고 풋옵션 델타에 해당하는 게 -1 ND1이다. 그거는 여러분들 447페이지 좀 같이 볼게요. 447페이지 옵션 가격 민감도라고 해서 이 델타가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, 다시 한번 얘기하면 델타는 주가 변화에 대한 옵션 가격 민감도다. 그러면 주가 변화액으로 그에 따른 콜 가격 변화액 비율을 구하면 콜 델타, 주가 변동액에 대한 풋 가격 변동액 비율을 구하면 그게 풋옵션 델타죠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블랙숄조 공식상에서는 자, 445페이지인가요? 자,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? 자, 블랙숄조 공식 콜 풋 가격식을 보시면, 자, 이제 델타는 기본적으로 주가 변화에 대한 옵션 가격 변화인데, 만약 여기에서 요 주가 변화가 매우 작다면, 주가 변화를 0으로 수렴을 시키면, 그럼 순위적으로 뭐가 되나요? 그러면 미분이야, 미분. 자, 주가로 콜풋 가격 각각 미분해 본 거 이렇게 돼요.
그럼 콜 가격 미분한 게 콜 델타고 풋 가격 미분한 게 풋 델타지. 자, 콜 가격식을 주가로 미분해. 그럼 콜 가격은 주가에 대한 함수로 해석하면 그냥 1차 함수네요. 얘가 결국 개수죠. 1차 함수니까 미분하고 나면 개수만 남겠지. 그래서 이게 콜 델타가 되는 거고, 주가로 풋 가격 미분하면 얘가 남죠. 요게 개수죠. 그래서 요게 풋옵션 델타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블랙숄저 모형 기준 콜 델타가 ND1, 풋 델타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D1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다시 448페이지로 보면, 예, 콜 가격이 있어서 ND1, 풋 가격이 있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D1이 주가 변화에 따른 옵션 가격 민감도, 자, 델타를 의미하는구나. 자, 그 다음에 ND2. 자, ND2 요거는, 예, 콜 입장이에요. 콜 입장.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ND2는 똑같은 의미인데 요거는 풋옵션 입장이야. 그래서 ND2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표내놨죠. 첫 번째, 만기일에 콜이 행사될, 이건 가로니까 행사될 위험 중립 확률 요 얘기야. 그 다음에 두 번째, 만기일에 콜옵션이 내가격 상태가 될 또 위험 중립 확률이에요. 세 번째, 요렇게 될 위험 중립 확률. 알고 보면 뭔가요? 다 똑같은 얘기예요. 그죠? 지금 시점은 만기일 기준이야. 여러분들 만기일날 콜이 행사되려면 그 만기일날 주가가 어때야 돼? 행사가격보다 높아야 되죠. 열통에 의하면 가장 편하지. 이렇게 돼야 행사가 되는 거니까. 그럼 주가가 높을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행사될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나, 또 행사는 언제? 인더머니 상태에 있어야 행사되잖아요. 주가 높은 게 인더머니고 다 같은 얘기죠. 예, 만약 어떤 옵션에 ND2가 0.8이라고 가정해 볼까요? 자, 그러면 주가가 행사보다 높아질 위험 중립 확률이 80%란 얘기야.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? 1 마이너스 0.8, 0.2죠. 그럼 높을 확률이 0.8이면 당연히 낮을 확률, 얘가 얼마가 돼? 0.2가 되겠지. 그럼 이 주가가 낮아지는 상황, 요게 뭐가 돼? 이게 이제 풋옵션 입장에서, 풋 입장에서, 자, 아까 콜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. 요렇게 돼야 만기일날 풋이 행사가 되죠. 또 그 상황이 만기일날 인더머니가 되는 거지. 또 그게 주가가 행사가보다 낮아질 위험 중립 확률이죠. 자, 그래서 일단 블랙숄저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 정도 확인해 두시면 돼요.